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춘천에서 열린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장에 참석해 강원도를 포함한 6개 광역지자체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원 지역에선 6개 시군이 특구로 지정돼 기업 유치에 힘을 얻게 됐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 이후 1년 5개월 만에 춘천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지역이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강점을 살려 성장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꼽았습니다. 정부의 2차 기회발전 특구로 전국 6개 광역지자체를 지정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새롭게 지정되는 기회발전 특구에 총 3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기회발전 특구 지역은 원주와 강릉, 동해와 삼척, 홍천과 영월입니다. 6개 특구 면적은 142만 제곱미터 규모로 축구장 199개를 합친 크기입니다. 이곳에 기업이 이전하거나 창업하면 정부가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줍니다. 강원도는 여기에 반도체와 바이오, 천연물 소재와 수소에너지, 핵심 광물 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합니다. 62개 기업으로부터 8,818억 원의 투자를 유도하고 1,500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자만 팔던 강원도를 잃어주십시오. 바이오, 반도체, 수소 산업으로 완전히 새로운 산업 지도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강원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선 산업뿐만 아니라 주거와 교육, 의료와 문화를 아우르는 정주 인프라가 뒤따라와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관심과 예산 투자를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제 서명자가 현재까지 소환조사 청구 요건의 70%가량인 2,7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구단체는 야외에서 공개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는데 이달 말까지 4,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김진하 군수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 도심에 김진하 양양군수의 주민 소환 투표를 청구하는 서명 탁자가 놓였습니다. 서명 운동이 시작된 지 3주가 넘으면서 서명 열기가 불붙자 야외 서명 운동으로 전환한 겁니다. 거리를 지나는 주민들은 간간히 서명에 응했습니다. 청구단체는 지난달 15일부터 현재까지 소환 투표 청구 요건의 70%가 넘는 2,700여 명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 인원은 투표권자의 15%인 3,771명 이상입니다. 서명을 관리하는 수임자가 93명으로 늘면서 서명 인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주민소환제 청구단체는 이달 말에 서명부를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11월 말까지는 3,771명을 훨씬 넘는 5,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양양군수의 업무를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청구 서명부가 접수되면 2주 동안의 심사와 7일 동안의 서명부 열람, 이의 신청 접수, 또 2주 동안의 조사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빠르면 내년 1월 중에 양양군수 주민 소환 투표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명서가 이제 제출된 후 저희가 이제 30일 안에 소환 투표를 이제 실시하고자 발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월 초나. 한편 김진하 양양군수의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양군수 주민 소환제 청구 이후였던 민원인 성비위, 금품 수수 의혹,
플라이 강원 20억 원 제공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지난주까지 해당 민원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김진하 양양군수를 소환 조사했는데 금품 수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1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원주의 한 아파트 격리 직원이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본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시작했던 범행이 점차 대담해지면서 8년간 이어졌는데요. 원주시도 회계 업무 관리에 소홀했던 당시 관리소장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올해 초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비슷한 규모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수송비가 2018년부터 갑자기 폭등을 하기 시작해요. 타 아파트에 비해서 한 3만 원 정도. 저희 아파트 세대가 많기 때문에 관리비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알고 보니 2016년부터 일한 격리 직원 채모 씨가 지속적으로 돈을 빼돌리다 보니 비어있는 돈을 채우기 위해 관리비가 더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자체 조사에 들어갔지만 워낙 자료가 많아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하고 경찰에 넘겨야 했습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했고 없는 것도 많고 은행에서도 안 띄워주고 이분이 그리고 일부러 헷갈리게 많이 해놨어요. 월 1,000원짜리까지 일일이 막 집어넣고.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된 횡령액은 16억 1천만 원. 2017년 초부터 올해 2월까지 8년 동안 214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습니다. 최 씨는 엘리베이터 인버터 교체 등 아파트 관리 비용 명목으로 쓸 돈을 은행에 가서 본인 계좌로 이체해 빼돌렸는데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던 범행 초기에는 아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다가 나중에는 본인 계좌를 썼습니다. 빼돌린 돈은 주로 신용카드 대금과 채무를 갚는 데 썼고 명품 물건 등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이곳에서 오래 일하면서 회계 업무를 혼자 전담했고 관련 권한도 혼자 갖고 있었다며 횡령에 취약한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업무상 횡령으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원주시도 회계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당시 관리소장 등 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들을 포함해 7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현역 장교가 30대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화천 북한 간에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어제 현장 검증에 이어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강원경찰청은 어제 시신 훼손 장소였던 경기도 과천의 철거 예정 건물 등에 이어 시신이 유기된 화천체육관 하천변 일원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2010년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로선 첫 공개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지역 박람회인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어제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개막해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전국 17개 시도 지방정부와 교육청을 비롯해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산림청 등 중앙정부가 춘천에 모여 360여 개 부스를 통해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 정책을 알리고 성과를 공유합니다. 행사 기간 9만여 명이 춘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최지인 춘천시는 첨단 산업 도시와 교육 도시 등 5대 핵심 정책을 전국에 알릴 계획입니다. 최근 수능을 앞둔 학교에서 신경호 교육감과 전교조 조합원들이 충돌해 다친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교조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그제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현장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반교육적 행태라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도 노조의 쟁의 행위가 학습권에 침해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정치권과 도교육청이 여론을 곡해해 노조를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춘천시가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에 맞춰 다양한 연계 행사를 추진합니다. 내일까지 송암 스포츠타운 에어돔 앞에서 아프리카 커피와 문화를 알리는 커피 페스타를 진행합니다. 또 송암 스포츠타운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선 강원 바이오 엑스포와 춘천 창업 엑스포를 통해 춘천 바이오 산업과 창업 생태계를 알립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에는 송암 스포츠타운 야구장에서 춘천시 드론 레이싱컵을 개최합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평창 지역 스키장들이 인공눈 만들기에 들어가며 개장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모나 용평 리조트와 휘닉스 스노우파크는 오는 22일 스키장 개장을 목표로 오늘부터 슬로프에 인공눈을 만들기 시작했고 리프트 등 관련 시설물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올겨울 스키 시즌권 판매도 일찌감치 시작된 가운데 기상 상황에 따라 개장일이 변경될 수 있지만 스키장 측은 현재까지 예보로 볼 때 개장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나섭니다. 고성군은 지난 5일 토론회에서 제시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과 강원도 성장 동력, 지방소멸 극복 주제를 연결하고 생태 가치 기반 관광 패러다임 전환과 동해안 관광 특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추진기획단을 구성한 고성군은 5개 읍면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강원도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에 나서는 등 다음 달 해양수산부 신청서 제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제3차 강릉 노사민정 실무협의회가 어제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한국노총, 한국폴리텍대학 강릉 캠퍼스, 강릉상공회의소 등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위원 9명이 참석해 4분기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추진 일정과 공동교육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올해 말까지 노사민정 워크숍과 연계한 공동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주시 태장동 일야미천 합수부 인근 자전거도로 통행이 제한됩니다. 원주시 상하수도 사업소는 태장동 일야미천 합수부에서 상류 방향으로 400m 구간에 송수관로를 매설하기 위해 원주천 오른쪽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을 이달 말까지 통제한다며 이용객들에게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번 상수관로 매설 공사는 태장 배수지 설치 사업으로 향후 용수 수요 변동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구군이 내일까지 마을 정비형 임대주택 청약 당첨자 계약을 진행합니다. 양구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5월 공급 대상별 신청 접수를 마치고 지난달 18일 당첨자를 발표한 데 이어 내일까지 양구군 보건소에서 현장 계약을 이어갑니다. 세계동 8층으로 조성된 정비형 주택에는 영구임대 20세대와 국민임대 80세대 등 모두 1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